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파파부동산 원입니다. 여전히 전매 제한, 청약 요건, 대출 한도 등 규제를 덜 받는 비규제 지역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규제로 남아있는 지역도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지역도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수요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도권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가 또 하나 오픈했습니다. 바로 용인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인데요. 이 아파트는 원래 작년 7월경에 오픈 예정이었죠. 미루고 미루다 2022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용인 광주 지역 분들에게 진작에 관심을 받고 있던 아파트인데요. 지금부터 장단점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1원에 지어지게 됩니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3개 블럭 총 40개 동이 지어지게 되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들어올 자리는 바로 여기 표시된 이 자리입니다. 주소는 용인이지만 생활권은 경기 광주에 더 가깝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여기 보이는 태전지구와 고산지구를 어필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태전지구, 고산지구는 용인이 아니라 광주죠. 또 여기 보이는 수광선, 수서 광주 복선전철이죠. 수광선과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많이 어필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수광선 같은 경우는 몬테로이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몬테로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지도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몬테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전지구, 그 다음에 고산지구가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5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초월역입니다. 그 다음 이 위치에서 가장 이용하기 쉬운 역은 6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경기 광주역입니다. 사실 초월역이 5km 떨어져 있고 경기 광주역이 6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하철을 이용하고 살기엔 좀 먼 거리긴 하죠. 그래서 몬테로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차나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쭉 넘어가서 에버랜드가 있어요. 약 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곤지암 리조트와 화담숲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올 지금 이 지역은 거의 개발이 되어 있진 않아요.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상권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되긴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24년에는 얼마나 개발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 다시 홈페이지에 있는 입지 환경 지도로 돌아와서 아파트 바로 위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자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품화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래쪽에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한국외국어대 부설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장 조금 이슈화가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묘지가 있어요. 한남공원묘원과 광주공원묘원이 있는데, 높은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앞에 산이 조그맣게 동산처럼 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서 이 묘지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산블럭 이 끝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묘지 뷰가 좀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사람마다 생각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단지 계획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지역을 제외한 이 주위에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 혹은 생산녹지 지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용인 모현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뜻해요. 그래서 당장 이 주변에 뭐가 생기기보다는 좀 생활권을 멀리 두고 생활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안내를 해드리고, 조용하게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아파트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고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에 지어지게 됩니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3개 블럭 40개 동이고요. 1블럭은 11개 동으로 1043세대, 2블럭은 16개 동에 1318세대, 3블럭은 13개 동에 1370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3731세대가 되는 거고요. 2024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가 60%이고요. 85 이상은 추첨제가 100%입니다. 그러니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또 청약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85 이하에서 가점제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자동으로 추첨제로 전환이 됩니다. 돈이 되는 부동산 꿀팁. 그 다음 평면도를 보실 건데 59부터 185까지 이렇게 타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전부 다 A타입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59 A타입입니다. 59 타입 치고 제가 볼 때는 평면도가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팬트리도 있고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기본적인 4베이로 나왔고요. 주방 쪽에도 창이 있어서 거실과 마통풍이 원활하다는 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옵션 중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주방을 이렇게 잘라서 미닫이 문을 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을 쓸 땐 미닫이 문을 열어놓고 안 쓸 때는 닫아서 좀 거실이 커 보이는 효과를 좀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76A 타입입니다. 마찬가지로 4베이로 잘 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와서 현관 팬트리, 그 다음에 거실 팬트리 확인 가능하시고 드레스룸도 크게 빠져 있고요. 여기서 파우더장은 좌식, 입식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좀 특이한 점이 욕실 1번에 욕조가 있는데 이거를 샤워 부스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무상 옵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샤워 부스로 할 거냐 아니면 똑같이 욕조로 할 거냐 요거는 선택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방을 잘라서 이 부분은 미닫이 문을 넣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84A입니다. 똑같이 4베이에 현관, 그 다음에 주방 팬트리 확인 가능하시고 욕실에 있는 욕조, 샤워부스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84에 비해서 좀 드레스룸이 좀 작은 듯 싶긴 하고요. 파우더장은 좌식, 입식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이 침실 4번을 없애고 이렇게 주방으로 다 쓰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주방을 좀 넓게 쓰고 수납 공간을 좀 강화해서 쓰실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도 참 괜찮은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109A입니다. 크게 4베이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욕실 1번에 욕조 마찬가지로 샤워부스로 선택 가능하시고 이 복도 쪽 팬트리가 생각보다 좀 작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현관이 굉장히 커요. 현관 팬트리도 달려있고 현관이 큰데 여기서 무상 옵션 달려있는 게 신발장을 좌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 신으시다 보면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을 사진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좌식으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안방으로 침실 1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공간을 방을 아예 따로 쓰실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방으로 쓰시던 아니면은 주방에 팬트리 형식으로 쓰시던 그래서 이 벽을 여기 지금 표시해드리는 벽을 허물어서 문을 달고 침실 1번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도 문을 달아서 이 부분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쪽에 큰 창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마통풍이 된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9부터 109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머지 143, 그 다음에 159, 185는 뭐 워낙에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블럭을 기준으로 가격 안내 드릴 건데요. 59, 76, 84, 109 이렇게 4가지 타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59 같은 경우는 20층 이상 봤을 때 3억 6,290만원, 76 타입은 4억 5,540만원, 그다음 84 타입 4억 9,940만원, 109 타입 5억 6,770만원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빼놓을 수 없겠죠. A타입 기준으로 59 같은 경우는 2,650만원, 76은 3,100만원, 84 타입 3,500만원, 109 타입 4,100만원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체가 발코니 확장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이는 아파트의 가격과 플러스 확장 비용까지 모두 생각을 하셔서 자금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몬테로이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비규제 지역의 청약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일반 규제 지역을 나타낸 겁니다. 자, 1순위를 넣는다고 봤을 때 몬테로이,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은 세대 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은 세대주만 가능하죠. 그리고 규제 지역은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원래 안 되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만 청약이 가능하죠. 규제지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아예 안 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도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하죠. 물론 처분서약은 하셔야 되겠죠. 자, 거주기간은 제한 없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이상만 되시면 됩니다. 물론 예치금도 충족이 되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 85 이하는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고요. 85 초과는 추첨제 100%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여도 당해인분들, 그 당해인분들이 접수가 끝나고 그 다음날 기타 지역을 따로 받았어요. 하지만 비규제 지역 몬테로이 같은 경우는 해당, 그러니까 용인시죠. 용인시 및 기타 지역, 경기, 서울, 인천 동시 접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당해분하고 기타분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는 당해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이고요. 재당첨 제한 또한 몬테로이는 없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비규제 지역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몬테로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출이 규제 지역에 비해 많이 나오고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점만 봐도 꼭 실거주가 아닌 투자처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집이 있는 분들도 추첨제로 아파트를 노릴 수가 있고 성인이 된 모든 가족이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이 끝나고 경쟁률을 봤을 때 좀 허수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 비규제라는 단어가 일단 붙으면 주목을 하고 봐야 되는 곳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남편 되시는 분과 와이프 되시는 분이 동시에 청약을 넣는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점수가 좀 높으신 분이 특별공급을 넣고 그 다음 1순위를 넣는다. 인정됩니다. 그 다음 와이프 되시는 분도 1블럭에 1순위를 넣고 2블럭에 1순위를 또 넣습니다. 그래도 인정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몬테로이 같은 경우는 블럭이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편과 와이프 되시는 분이 각각 블럭에 1순위를 넣는다고 했을 때 총 6번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바로 필스테이트 몬테로이의 3개 블럭이 당발일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1블럭이 2월 15일이고요. 2블럭이 14일이고 3블럭이 2월 16일입니다. 이 3개 블럭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블럭별로 다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경쟁률을 보면 허수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 다음 일단 아파트가 되시고 나면 계약금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약금은 마련해서 계약을 한 후에 이제 중도금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 있고 전매가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있는데 1블럭으로 예를 들면 입주자 선정된 날이 15일이에요. 2월 15일이 당첨자 발표일이죠. 그 다음 1차 중도금 납부일이 10월 25일입니다. 그럼 당첨자 발표일은 2월이고 1차 중도금 납부일은 10월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당첨자 발표일로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일까지는 2개월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중도금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전매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계약금이 지나고 나면 중도금 대출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도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라서 LTV 60%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의 60%가 대출이 된다는 거죠. 물론 분양가 9억 이하의 경우의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양가의 60%가 대출이 되고 몬테로이의 중도금이 총 60%니까 중도금이 거의 전액 대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이자는 그만큼 올라가겠지만 아파트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런 해결책이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분양 일정입니다. 1월 20일에 모집 공고가 났고요. 21일 날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약 관람 기간이고요. 2월 3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4일 날 1순위 청약, 그 다음에 7일 날 2순위 청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는 2월 14일에 2블럭, 2월 15일에 1블럭, 16일에 3블럭이 발표가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변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몬테로이가 생길 지역은 바로 여기 1, 2, 3블럭 표시가 되어 있죠. 제일 가까운 아파트로 보자면 요 위쪽에 용인 모연 KCC 스위첸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2012년 1월에 입주해 올해 11년 차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8사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실거래가가 4억 3천에 거래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또 그 옆으로는 신안 인스빌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2004년 12월에 입주해서 올해 19년 차가 되는 아파트인데요. 8사 기준 실거래가 3억 8천에서 3억 5천 정도 거래가 되었네요. 힐스테이트라는 1군 브랜드 아파트가 8사 기준 4억 8천만 원 정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3,000세대가 넘는 이 큰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모여는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 지금 당장의 시세 차익보다는 정말 실거주하실 분들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심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용인 모현에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주변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한가롭게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조금만 나가면 도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닥 많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자연과 함께 어우러서 살 수 있다는 점은 몬테로이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파파부동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아파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